네, 일단 제가 오늘 익산에 왔어요. 왔는데 아마 익산에 지금 사람들이 강주 쪽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금 익산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익산 쪽에도 지금 블로그라든지 다른 데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리를 잘 했거든요. 자, 오늘 익산에 와서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자, 익산에 이 말 그대로 이 장들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없나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익산에서도 무조건 1억 이하짜리가 무조건 최고인지 요거도 좀 확인을 해볼까 싶고, 나머지 지금 재건축들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분양가 자체를 보니까 분양가가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낮고 피해값이 이제 5, 6천 풀 수 있는데, 지금 재건축들은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입지는 다 좋을지 몰라도 사업성이 약해서, 즉 관리 처분 때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뭡니까 사업성이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익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익산에 몇 가지 이렇게 보고 조사했는데, 자, 익산이 보니까 지금 그래요. 전북 쪽에서 대장주는 내가 봤을 때는 전주 같아요. 전주가 인구수도 65만, 아파트 가격을 따져도 한 7억 5천, 8억까지가 가까운 인구되고, 두 번째가 익산이에요. 익산이 28만인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아파트 값으로는 2등이 안 될 것 같아요. 익산은 한 3, 4위. 그리고 세 번째가 군산인데 이게 26만인데 내가 봤을 때는 전주 다음으로 군산이 두 번째 같아요. 그럼 금액 부분에서는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익산은 현지인들과 외지인들 전출입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뭡니까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군산의 서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전주의 서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주 쪽으로의 진출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군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량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고 신축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얼마큼 이게 흡수가 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교통이라든지 도로 향을 봤을 때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전주에 뭐 집 사러 다니고 익산에도 집 한 개 가지고 있지만은 일단 KTX역 익산역 쪽으로 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 모현동 쪽에 집 한 개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한 5, 6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가격 변화가 없다가 이번에 전체량이 올라가면서 가격들이 다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도로 현황에서는 익산역하고 그리고 군산하고 연결되는 인위철도, 그 말 그대로 군산하고 뭡니까 공장이라든지 재료, 원재료 같은 하는 부분하고 익산하고 대야 쪽에 있는 북선 전철 정도 나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교통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오늘은 크게 세 군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 쪽에서 대장주가 내가 봤을 때는 용둥동 쪽인 것 같고요. 용둥동 다음에 어디더라? 그 다음에 어양동, 그 다음에 부성동 쪽인데, 일단은 세 군데 쪽으로 한번 가볼 거고, 자, 두 번째로 보는 게 제 같은 경우에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모현동 쪽에 있는 배산특기지구, 아까 전에 저와 같이 오신 전주분이 말씀해 주시고 구모현동, 신모현동이라는데, 이 모현동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딱 그거예요. 배산특기지구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이 애들이 지금 투자자들이 자꾸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없나를 좀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건축들도 있고 한데, 자, 재건축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 모현동에 있는 배산특기지구 쪽 왔어요. 보니까 대장주가 같은 경우는 대산 제일 오토그란데 쪽 있고, 지금 보이는 쪽이 오토그란데 프리미엄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이거는 신축인데 확실히 그래요. 지금은 주택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인근 지역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냐 없냐를 봤을 때 확실히 익산 또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흡수율이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으면서 매매가가 3억 9천, 전세가 한 3억 2천, 3천 정도 하니까 한 7천 정도의 이제 갭투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또 뭡니까 신축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투자하기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요 앞에 이전에 또 뭐가 있냐면, 제일 오트 그란데가 또 있어요. 그란데 프림 말고. 그란데는 약간 단지가 좀 크고, 약간은 좀 뭡니까, 대방감이 있는 곳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2014년식인데 매매가 한 3억 2천, 3천 정도에 뭐 전세가 한 뭐 7천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내가 봤을 때 뭐냐면 그거보다는 자, 1번이 모현동 쪽에 여기 말고 익산 이편한 세상도 있어요. 역 근처에. 그리고 모아 현대 2차도 있는데 자, 그럼 분류를 해볼게요.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들 있죠. 3억 한 뭐 4천에서 한 9천. 아직 4억은 못 넘기는 상황이고 자, 두 번째는 또 모르겠어요. 그 대장주라 옆에 보면 대산 구형 1차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아닌데 매매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많이 줄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익산을 볼 때는 무조건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를 보지 마세요. 왜냐면요, 얘들 재건축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세경 1차 아파트도 재건축하는데 쉽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중요한 게 지금 분양가 자체가요, 1000만원, 1200, 1100선이에요. 근데 공사비가 얼마냐? 500, 600선입니다. 지금 현재 원자재 상승이 30%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가 가물가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건축들이 뭡니까?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1차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더 올려야 되고 그 이후에 일반 분양가를 더 올려야 돼요. 뭐 재개발처럼 조합원 분양가 낮추고 일반 분양가 높이면 되지 이거는 익산시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익산시는 세경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조합원 분양가를 올린다는 말은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반 분양가를 했을 때 분양가 올렸다는 말은 미분양 날 수가 있다라는 우려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리미엄 가치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공사비는 자꾸 500에서 원자재 30% 올라가게 되면은 자꾸 올리는 가상인데 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익산은 재건축을 단순히 보지 마시고 5층짜리라도 이 애들 재건축 되겠다라고 보시는 건 5층짜리 이거 재건축 되겠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익산은 아직까지 분양가 자체가 낮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익산 시장에 봤을 때 딱 괜찮은 호재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지정이 잘 되고 있고 분양권 시장도 좋아요. 그래서 요즘 뭐 힐스테이트라든지 그리고 자이 쪽에서도 지금 내가 봤을 땐 P값이 5천, 7천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가기 때문에 자, 1단계가 이런 힐스테이트나 자이가 집값이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분양가 대비 P값이 올라가서 거래가가 올라가줘야지만이 향후에 재건축하는 친구들이 조합원 분양가 조금 올리면서 일반 분양가 같이 올라가 상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지금은 약간 지역적인 편차가 있지만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받쳐준다는 거. 전세 물건이 귀하진 않지만은 구하려고 하면 좋은데 구하려고 하면 약간 병목 현상처럼 좋은데 쪽으로 몰린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익산이 제가 봤을 때 어딥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 7억 5천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군산 한 5억까지가 넘게는 충분히 갈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부터는 재건축 너무 빨리 접근하지 마시고요. 분양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볼 1번은 분양권이 같아요. 지금 1번은 분양권이 같고 2번은 약간은 뭡니까?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가 아니고 위치가 좋고 옆에 더불어져 있는 모현동, 영종동, 어양동까지 정도 해요. 구송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곳이 여기는 오투그란테 프리미엄인데 여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오투그란테 여기 말고 저 앞에 2014년도식인 오투그란데 그 옆에 있는 배산 부영 1차 아파트 요 갭 차이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모현동 쪽에서 다시 또 이편한 세상하고 그 앞에 있는 어디입니까? 모현 현대 2차, 4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가 모현동 쪽에 익산 이편한 세상 쪽도 하고요. 그리고 모현 현대 2차, 그리고 1위 현대? 1위 현대요? 아까 주공 아파트요? 예, 예. 1위 모현 1위 모현? 주공. 1위 모현 주공 2차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또 뭐 있지? 나머지 현대 4차, 5차, 6차가 있는데,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익산 이편한 세상은 익산역 역세권을 끼고 있고, 아까 보셨던 아까 아파트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여기는 단지들이 다 올려져 있어요. 구축하고 신축도 있고, 5층짜리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아까 그란테 이쪽 보는 것도 좋지만은, 익산 이편의 세상이 약간 좀 저평가받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익산 쪽에서 신축의 분양시장이 떠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받쳐줘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아직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어디입니까 모현동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나름대로 좀 저평가받다고 느껴지는 데가 익산 이편 세상 같아요. 그래서 30평대 기준해가지고 보니까 매매가 3억 2천부터 최고가 노래할정은 3억 한 7, 8천까지 가 있는 상태고, 3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세가를 보니까 한 2억 한 7, 8천, 한 4천, 5천 갭이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공시가격 1억 이하다, 아니다 보니까 신흥로세 부분에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보니까 지금 회계가 모현현대 2차예요. 모현현대 2차, 4차, 5차, 6차가 이렇게 다 올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장주는 모현현대 2차가 대장주 같아요. 그리고 모현현대 2차 대단지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신도시 같은 이렇게 집합 건물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모원도심에 있는 상권을 다시 또 리모델링과 신축을 해가지고 학원가, 의료시설들이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현현대 2차가 장인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안타까운 거는 대다수에 있는 평형대들은 공시가격 1억 넘어요. 약간 22평의 작은 평형대는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또 뭐냐, 아까 보셨던 힐스테이트라든지 자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약간 뭡니까 영등동하고 그 마동 쪽으로 해가지고 양쪽 쌍벽이 가격을 올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쪽은 개발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모현동도 뜰 수밖에 없고, 익산 이편의 상황도 집값 올라가면 모현현대 2차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현재 30평형대 기준했을 때 매매가 한 1억 한 7천에서 9천하고 전세 물건이 없어요. 그만큼 전세가가 여기는 부족한 상황이라서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익산 장만 정상적으로 살아나서 올라간다 해도 전세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한 3, 4천 이상 치고 올라갈 것 같고, 익산역하고 이편의 세상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4천, 5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익산은요, 말 그대로 존주는 솔직히 그래요. 삼천동이라든지 이런 동네 보면 공시가격 1억 이하치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약간 생각보다 익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크지 않은데 생각보다 주거지 안에서는 신축 아파트와 약간 공시가격 1억 넘는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못 까먹었다. 1위 모현 주공 2단지 그 아파트는 5층짜리예요. 91년식인데 솔직히 재건축 들어간다고 하기에는 내용 연수로도 약간 부족하고, 그것도 5층짜리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것도 웃긴 것 같고요. 그럼 아직까지 저 동네는 5층짜리 주거 문화라고 보셔야 돼요. 당장 재건축 될 거다 안 될 거다 라고 볼 수는 없고, 저기는 그나마 다행인 게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 차이가 6, 7천 나요. 그러면 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새 아파트하고 전세가 받쳐주는 이편한 세상이나 아니 현대 2차 상이 낫죠. 지금 5층짜리 주거 재건축 되겠어요? 누군가가 그렇죠. 저보다 더 뛰어나고 말빨 좋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거 재건축 됩니다. 개집수가 진짜 하지 말아시고 재건축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익산은 재건축하고 재개발 되려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공사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분양가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1300, 1400 가줘야지만이 그나마 비례율 한 90% 정도 맞춰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지금 분양가 자체가 1000만원대 기준이고 피까지 붙으니까 1200, 1300까지 가는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재건축에서 향후 1, 2년 뒤에 1300, 1400 분양하냐, 내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은 재개발 재건축 쪽은 조금 약간은 늦을 것 같고, 그래서 5층짜리를 미리 볼 필요도 없고 작업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스팔이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약간 20년, 30년 전후에 있는 친구들을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것보다는
전세가가 받쳐주면서 호가 올린다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 네, 지금 영동 주공 1단지 재건축에 왔어요. 이거 뭐 맛집을 온 김에 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확실히 보니까, 마동하고 이 영동동 이쪽에는 같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생활권역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영동 주공 1단지라든지 이런 애들이 재건축을 다 진행하다 보니까 마동하고 영동동 쪽에는 진짜 재건축 장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차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껴지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영동 1주공 1단지 재건축 보니까 사업 시행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 24일에 했고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조합장님이 계시는데 도정법 위반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을 약식 명령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자 조합 임원이 조합장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맞으면은 그거예요. 무조건 조합은 조합장 직위가 상실됩니다. 근데 약식 명령이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재판 청구를 해가지고 아마 좋은 변을 쓰게 되면은 벌금을 100만원짜리를 100만원 이하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막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참 이거 보니까 내 지킴이라 해가지고 아마 사업 시행과 따른 감정평가 나올 거, 또 조합장님이 너무 또 시공사 쪽에 편파적으로 붙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들이 좀 고스란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요. 어찌 보면 여기는 지금 가격이 다 올랐어요. 이런 곳은 보시려고 하면 지금 보지 마시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언제 또 크게 벌어지겠어요? 여기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딱 1번이 그거예요. 현재 사업을 진행한 데 있을 때 조합원 분양가 그리고 일반 분양가, 특히 조합원 분양가가 큰 문제겠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려면 조합원 감정평가 낮춰야 되는데 조합원은 감정평가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또 시공사들은 공사비는 자꾸 올라가니까 처음에 제시했던 공사비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지가 맞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정리하면은 조합원 분양가는 계속 올려야 될 것 같고 맞죠? 조합원은 낮춰달라고 조합원 감정평가는 조합원들 많이 올려달라는데 사업성이 없으니까 조합원 감정평가는 낮게 나올 거고 공사비는 처음에 들어올 때 420, 30 들었다가 이제 사업 시행가 받고 공개 처리하게 되면 거의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사업성적인 부분에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언제 보냐? 일단 사업 시행가 득하는 거 보고 감정평가 오픈되지 않습니까? 오픈되고 나면 그때 와가지고 실망 매물과 초피, 실망 매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초피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향후 관리 처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시공사가 한진인 것 같은데 일단 한진 브랜드가 나쁜 편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영등 주공 1단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밥을 먹고 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마동에 왔어요. 요즘 마동에 오니까 확실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마동 히스테이트도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리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영등동에 있던 리더하고 이 마동 쪽의 리더가 좀 옮겨온다기보다는 다시 상승하면서 올라갈 것 같고요. 이 마동 쪽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이 마동 주공 1단지, 마동 주공 2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여기 보시면 이게 현재 마동 주공 1단지의 현실이에요. 딱 물어봐서 이거는 저 위에는 어디고 LH 같은 공사 설치하고 딱 보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곳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마동 주공 1단지에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고 지금은 이제 입산분들도 이제 인식이 깨지면서 지주택을 왠지 하게 되면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고 원주민들이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그 심리가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가지고 지금 재건축들이 지금 준비위원회 사무실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주하고 전라도 쪽으로 오면서
내가 봤을 때는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5층짜리는 다 재건축 진행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합은 이 극대화를 좀 위해서 좀 이렇게 천천히 가는 쪽이었는데요. 지금 전라도 쪽에는 아파트의 공급량이 약간 부족했어요. 그래서 강주를 가고 지금 이 전라도 쪽으로 오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어떤 의미입니까? 맨날 거짓말만 치고 서민들만 울리는 그런 사정도 남아있지만, 근데 전라도에서는 지주택이 생각보다 성공 많이 했어요.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강주에서 재건축한다.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각종 복잡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상승장일 때 아파트에 대한 좀 원활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재건축에서 제일 힘든 거는 초기에 재건축 구역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예비 진단, 정밀 안전 진단, 요즘은 또 타당성 검토까지 끝나고 난 뒤에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하는데 이것만 해도 2년, 3년 걸려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전 타당성 검토하고 사업 초기에 있는 단계를 뭐 1년 반, 2년 걸리는 걸 6개월 내에 줄여보겠다. 라는 또 이렇게 공공기획 방식을 또 서울시에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지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아직까지 전라도는 투자가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1세대, 1주택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 당신이 새 아파트 가는데 얼마 정도 주면은 이 들어올래. 그리고 2채 이상이신 분들은 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현금 청소 받든지 아니면 그 사이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일명 뭡니까? 전라도에서는 깜깜이 분양. 다른 데 사업하는 곳에다 연결해주면서 너 이거 한 개 더 줄 테니까 이거 하자.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지역주택조합이 좀 이게 합리적인 사업 접근성과 주민들 부담금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 지주택의 이 사람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은 불합리한 그거 있지만은 사업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엄청 빨리 된다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전라도 쪽에는 재건축보다는 지주택이 좀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동주공 1단지는 전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에 마동현이 힐스테이트를 자기가 안 했으면은 여기는 지주택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동주공 힐스테이트를 자기가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건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명확하게 가서 조합은 이 극대를 한다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주택보다는 이 구역은 재건축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지역과 더불어 가지고 또 오는 게 또 뭐 있었어요? 남성 맨션 아파트 재건축. 그게도 이제는 안전진단 통과해가지고 뭐 구역 지정 단계에 문제가 이르는 것 같은데, 약간 남성 맨션은 그 앞에 어디입니까? 나홀로 재건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좀 이게 마동 어울림이 있는데, 남성 맨션 쪽에는 남주동인가 쪽에는 약간 나홀로라는 좀 아쉬운 게 좀 있고, 그 앞에 또 보니까 거성 맨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남성 거성인데, 거성 맨션은 딱 두 세대 개동으로 되어 있고, 약간은 좀 뭡니까? 규모가 8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익산에는 소규모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땐 지금부터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뭐 아파트 공급량이 절실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재건축들이 잘 진행되는 거 보고, 자, 그러면 고성면션도 우리가 틈새를 노려서 소규모 재건축이라도 가자 라고 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아직은 익산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혀 무시 못하는 게 전주의 여파를 받아가지고 다들 전주에서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익산에 와서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좋아진다면은 되겠지만 앞으로 2, 3년 뒤에 그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오면서 제가 또 들었는데 1위 모현 주공아파트 2차 같은 경우도 그게도 지금 뭐냐면 우리가 재건축이 쉽지 않을 거라 했는데, 그게도 또 누가 들어왔냐면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와서 동의를 진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익산시도 구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신축 수요층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개발을 해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 여파로 전주에는 전주를 샘플링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익산 또한 전주하고 익산하고 20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익산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마동 쪽에는 재건축 쪽으로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동 주공
마동 주공 2단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비 진단 신청하고 정리 안전 신청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는 뭐 똑같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또 재건축 세경 아파트 1차 요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사업성이 이제 문제다 라고 하는데 이 마동은 옆에 있는 실시대철의 자이라는 데이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찌 보면 세경 1차는 지금은 곤란함을 겪고 있지만은 좀 천천히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 또한 분양가 상승이라는 부분을 맞이하면서 주민들의 인식도 좀 깨어지고 하면은 그렇죠. 즉 1차 관리 처분할 때는 오이씨 너무 조합 분양가 비싸 한 1년 반 지나고 철거 다 끝나가지고 일반 분양하기 직전에 관리 처분할 경우에는 분양가를 올리더라도 그만큼 비계량적인 수치인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가 쌌네? 지금 적정 가격이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경 아파트 1차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저는 그래요. 너무 투자자 하지 말고 익산에 있는 분들이 전주까지 안 가더라도 좋은 주거지에 있다면 실거주 목적으로 하실 분들은 세경 1차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갔다가 일반 한 1년 반, 2년 정도 지났을 때 일반 분양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더불어져 가지고 마동 주공 재건축도 괜찮을 것 같고 앞으로 1, 2년 뒤에는 여기 있는 재건축들이 생각보다 가격 상승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익산 쪽에 재건축 본다 그러면 짧게 1년은 보지 마시고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만 찾지 마시고 그냥 좀 길게 해서 한 2년 정도 해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그만큼 분양가 올라간 만큼 조합원들은 부담금이 크지만 분양가 자체의 프리미엄이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아까 모형농도 약간은 배산 택지지구를 만들어지면서 좀 도시 계획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졌다면 마동 쪽에는 원도심들이 이제 개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정리를 해드리면 익산 이편한 세상도 괜찮을 것 같고 모현 현대 2차 아파트 괜찮을 것 같고 마동 1하고 2 재건축은 솔직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뭡니까? 1단계, 마동은 1단계 투자 끝났고 1.5단계도 끝났어요. 지금부터 2단계 투자를 간다면 사업이 진행이 잘 돼가지고 좋은 시공사 맞이할 때 한 1년에서 1년 반을 보고 투자하시게 되면 지금 지금 사들어 좀 비싼 금액이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마동 주공 1하고 2는 2단계 투자로 보고 최소 조합 설립과 시공 선정할 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샘플링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전주 세경 아파트. 처음에 동의서업 한다 했을 때 그때 한 2, 3천 주고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가격은 1억 이상 올라가는 거 보니까 충분히 이 또한 2단계 투자로 접근하시게 되면 조금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어디 왔냐면, 영등동 주공 1단계 재건축을 보고 와가지고, 이 인근에 있는, 여기가 영등동의 비사벌이라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오니까, 딱 25년에서 한 30년 좀 넘은 아파트들이, 이게 12층, 15층 사이에 돼가지고 엄청나게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여기 같으면 어떤 이제 유명한 강사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우르르 들어왔다가, 그때 가격 상승이 없고, 구체적으로 반응이 없다 보니까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위치가 딱 어떠냐? 지금은 트렌드가 그거 같아요. 신축 아파트가 트렌드 같아요. 그래서 분양권, 재건축, 이런 친구들이 일단은 고지가 빨리 올라갈 것 같고요. 이런 친구들처럼 이렇게 입지는 좋고 인프라는 잘 돼 있는 이 구축 아파트들 모이는 곳은 익산시의 전체 집값이, 즉, 프리미엄 값도 올라가고, 재건축도 진행이 잘 되면서 확산세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 근처에 있는 교육과 아파트, 그리고 학군 중심으로 있는 곳이 내가 세 번째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느낌이, 제가 한 바퀴 둘러보니까 다 좋긴 좋아요. 그건 딱 어떤 느낌이냐? 전주 서신동 같은 딱 느낌이에요. 딱 갭투자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니까, 비사벌도 보니까, 작은 평형대, 20평형대 보니까는, 매매가 한 1억 3,500, 전세가 한 1억 1천. 그러니까, 또 1억 2천까지 맞추면은 한 1,500, 2천 갭으로
들어갈 수 있고, 현재 네이버에 부동산 매물 보니까 4개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는 뭐 쉽게 맞출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여기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에 뭐, 투자자들이 누군가가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 좋아요라고 해주지 않는 이상은 순서로 따지면 분양권 시장과 프리미엄 시장, 그리고 재건축 시장, 이런 시장도 올라가줘야지만 여기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니면 이런 데 같은 데는 또 언제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영등동 쪽에 있는 뭐 주공 재건축들이 이주가 나간다. 이주 수요를 받아가지고 이주 수요의 혜택으로서는 괜찮겠지만 지금 내가 봤을 때 뭔가 재건축도 이주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은 너무 급하게 접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도 그냥 전주 서시동처럼 요거를 좀 기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익산 사람들도 모든 이제 도내 수입원들이 전주 군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전주 군산 쪽에 붙어있는 쪽 라인에는 뭐 택지개발지라든지 주거지들이 더 나은 곳이지, 영등동은 그냥 약간은 원도심에 대한 그냥 좋은 곳이구나, 잘 되어 있는 곳이구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지금 층수가 12층에서 14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지하층 부분이 없잖아요. 지하층 부분이 없고 아파트 단지 내에는 지상 주차장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힘들어요. 그리고 재건축 아직 멀었어요. 요즘에.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입지가 좋아야 되는 반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최소 분양가 자체가 한 1,700에서 2,000 정도 가져야지 공사비 대비 땅값 대비 그나마 사업성이 나올 거라 판단되는데, 아직 여기는 재건축도 힘들고 리모델링도 힘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주 서신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전주 서신동도 보세요. 아까 보면 마동 같은 경우는 영등동 쪽에는 재건축도 보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전주에는 삼천동 같은 느낌이 들어요. 5층짜리 아파트만 이렇게 비리비리해 있고 재건축 준비한 곳이 있는데, 자, 전주도 그래요. 혁신도시하고 에코시티가 먼저 자리를 잡아서 거의 장리들을 했고, 그 나머지 뭡니까? 혁신도시부터 해가지고 감나무골 가구물 재개발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또 어디입니까? 삼천동 쪽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재건축들이 활성화되면서 세경 아파트라든지 뭐 쌍용 2단지 아파트도 재건축 되면서 효과가 없었고, 그 뒤에 뭡니까? 사람들이 전체 전주의 집가가 올라가니까 또다시 뭡니까? 구축 아파트 많고 학교 잘 되어 있고 백화점 근처에 있는 서신동 쪽으로 또 뜨면서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격차에 줄어드는 부분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는 조금은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뭡니까? 나는 막 재개발 재건축 막 싫어. 그냥 전주 던지고 싶은 시장이야 라고 하면은, 여기 한 개는 뭐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받쳐주기 때문에 뭐 던지는 장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 왔냐면 그 부송동 그 하나 포레나 익산에 왔어요. 여기 오니까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이 주상복합으로 해서 익산에서 지금 제가 봐도 제일 높은 층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변에는 단지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지상 위층 입체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사람들이 그나마 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걸 보니까 부송동을 오니까요, 그 익산 분들 말로는 지금 하는 말이 영등동, 그리고 그 다음에 의양동, 그리고 부송동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자, 부송동에 있는 제일 아파트도 지금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포레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올해 초만 해도 피값이 한 1,00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2억 정도가 올라가 있어서 30평 기준 한 5억까지 올라갔어요. 나름대로 여기에서는 뭡니까? 입지상으로의 대장주는 아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대장주가 될 것 같고요. 저 앞에 보이시는 제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뭡니까? 뭐 이렇게 중층으로 되어 있고 구축인데 지금 매매가 2억 3천에서 4천, 그리고 전세가 2억 1천, 이래 해서 한 뭐 3천, 4천 정도 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약간 영등동하고 이 부송동은 근처에 붙어 있으면서 느낌이 뭐냐면, 흘러가는 부분이 마동 쪽으로 가는 느낌이 없잖아 감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도심들 쪽에서도
지금 부송동하고 영등동도 좋지만은 아까 마동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도 이 친구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대장주가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뭡니까 이 여파로 전체 장에 뜬다면 저 앞에 보시던 제일 아파트도 같이 뜨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자 또다시 한 번 더 결론하면 분양시장은 너무 뜨거워서 P까지 5층까지 붙었고 지금 솔직히 뭡니까 낮은 분양가 때문에 지금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건축들은 마동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되다 보면 세경은 조금 뭡니까 약간 예를 들어 좀 약간 빨리 시작해서 좀 사업성적인 부분에서 재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동이라든지 무슨 남성왼천이라든지 이런 재건축들이 앞으로 좀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등동이라든지 부송동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또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승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송동에 있는 하나포레나 익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어양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왔어요. 보니까 단지가 생각보다 큽니다. 약 1200세대가 되고요. 이 친구들이 이번에 가격 상승장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30평 기준이 한 3억 7천 8천 하다가 지금은 거의 4억 9천 5억까지 찍었어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전세가도 좀 올라가는 상태라서 갭 차이가 한 9천에서 1억 정도 나는 사이고 여기는 벌써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앞에 지금 마주보고 있는 이 아파트가 뭐냐면 익산자이 2006년식이고 한 7년세 좀 넘는 곳인데 여기 또한 옛날에 한 5천 6천 갭 차이 나다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앞쪽을 딱 보시면은 아파트도 이제 보이는데 확실히 어양동 쪽이 나름대로 이제 기존에 있던 대장주 친구들이 다 올라간 상태라서 가격대가 지금 상승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모현동, 영등동, 부송동, 그리고 어양동 이렇게 이제 주거지로서 알아주는 곳들은 지금 가격대가 다들 신축장가, 프리미엄 장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격 많이 올랐고 오늘도 재건축들을 보면서 느낀 건지만 가격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전체장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없는 장인데 저는 그래 지금 이번 장에서 전체장을 살려주는 거는 어찌 보면 투자자 같아요. 투자자. 내가 봤을 때는 정부 정책은 아닌 것 같고 투자자들 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또 돈이 갈 데가 없네. 강주도 많이 올랐네. 청주도 많이 올랐네. 갈 데 없네? 그러면 군산 갈라니 군산도 올랐구나. 그러면 전주도 지금 엄청 올랐기 때문에 순수의 차이고 시한의 차이지 익산도 저는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좀 너무 이거를 맞다 안 맞냐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래요. 객관적 생각과 데이터가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코로나 변이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도 지금 어찌 보면 가격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야 될 곳이고 올라가야 할 곳인데 어느 곳은 더 이상 올라가고 어느 곳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변이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억 이하짜리에 대한 신용대세 완화 때문에 거의 대장주는 올라가고 1억 이하짜리들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중간에 있는 허리들은 다들 짤뚝하게 잘린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1억 이하에 대한 규제가 개인까지는 아니지만 법인에 대한 규제가 나오게 되면 이 또한 조금은 주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다시 그 다음 장은 허리에 있는 장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아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신축 아니고 준신축 말고 구축들도 딱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 판단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익산에 대해서 이 더운 날씨에 이마 땀을 흘리면서 이제 임장을 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요거는 임장 보고도 별도 없이 하나하나 파트별로 설명드렸으니까 추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